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역사 시간을 끝으로 역사 1권을 끝내고 이제 역사 2권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2권에서는요, 특별히 세계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쭉 세계사를 할 건 아니고요. 요거는 한국사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잠깐 얘기하고 다시 한국사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산업혁명부터 얘기해 봅시다. 산업혁명은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발명해서 시작된 인간 삶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산업혁명인데 바로 기계를 발명해서 생긴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계 없이 살 수 없죠. 아주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손 숫자를 써서 수공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발명된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 영국이에요. 18세기 후반이면 우리는 막 조선시대 붕당정치, 세도정치 하고 있을 그쯤에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럼 뭘 기계로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바로 면이에요. 우리도 요즘에 면티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입잖아요. 면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인기 많은 그 직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그러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계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면직물은 원래 면화,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그거를 그 옷감으로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적기는 그 목화에서 실을 뽑는 기계. 그 다음에 방직기는 그거를 짜는 기계, 옷감으로 짜는 기계인데 뭐 이런 기계들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한 생산이 시작됐다. 근데 여러분 기계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코드를 꼽던가, 배터리를 넣어주던가 그래야죠. 그러면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최초의 에너지는 뭐였을까? 바로 이겁니다. 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은 뭐냐면 이 앞에 숫자 붙이면 돼요. 수증기.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로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기계를 그 증기기관 하려면 물을 끓여야 돼. 그러면 석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탄채굴, 그 다음 기계를 만들기 위한 철생산, 이런 것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석탄화철을 운반하기 위한 교통, 그래서 증기기관차, 증기로 움직이는 기차, 가 발명되고요. 시속 24km, 지금과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증기선, 증기로 가는 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먼 지역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연락도 해야죠. 그래서 통신, 그래서 전신, 전화 이런 새로운 통신 수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산업혁명 이후 세상은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계 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인류의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진 거죠. 그리고 공장은 대부분 어디 있나요? 그렇죠. 다 도시에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는 두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돈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계를 사고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돈을 좀 어려운 말로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 자본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럼 뭐가 있나요? 나의 힘, 나의 몸, 나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회는 그럼 자본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경제 체제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요, 바로 개인의 소유,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그죠? 모두가 자신의 뭘 추구하나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손을 뻗는 그런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은 없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그죠? 도시에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진다는 거. 그러면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전염병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겠죠. 딱 보면 느낌 오시나요? 바로 예와 예의 차이.
그 다음에 얘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그 공장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반면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특히 자본가들은 최대한 노동자들을 많이 부려먹어서 월급은 조금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노동자들이 힘들게 삽니다. 얘 얼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실래요? 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루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게을리하면 채찍질 당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불쌍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계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이런 걸 벌이기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힘든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 줄여서 우리 노조라고 하죠. 이런 걸 조직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나는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요.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부정. 그렇죠. 부정하고 무슨 사회? 모두가 똑같이 갖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서 이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자, 그럼 산업혁명과 그것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이제 발전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방법이 이거죠. 일단은 원료는 싸게 얻어야 되죠.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은 자기 나라에 파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죠. 비싸게 수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국내에 남는 돈, 남는 자본을 뭔가 새로운 곳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싸게 원료를 주고 비싸게 물건을 사줄 나라, 그런 나라는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약한 나라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거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중요합니다. 바로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사람이 몇 명? 4명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람, 요 흑인이 누워있죠. 그런데 이에게 뭐를 하느냐? 바로 옆에서 성경만 읽고 있는 목사가 있고요. 뭔가 위스키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돌려요. 돌려서 이 흑인에게서 뭐가 나와요? 황금이 나옵니다. 바로 이 흑인을 이렇게 착취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 뭘까요? 바로 네 글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국주의 뭔지 아시겠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이익을 얻는 거. 그럼 이런 침략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얘네가 그걸 정당화하는 근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와, 백인이요. 여기 백인이죠. 백인이 밑에 있는 흑인보다 우월하대요. 뭔가 우월하게 있죠. 그리고 백인이 미개한 그 흑인과 아시아인을 지배해서 문명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백인들이 지금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짐 위에는 아시아인과 흑인들이 있어요. 이 짐을 짊어지고 여기 문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문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힘이 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니까. 여러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죠. 동의할 수 없죠.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런 근거로 침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유럽, 미국 이런 산업혁명을 일찍이 시작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기 보시면 와 진짜 세계가 곳곳이 알록달록하죠. 여기 보면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 국가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침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실래요? 보시면 파란색이 자기네 나라 땅의 크기고요. 핑크색이 식민지의 크기예요. 와, 그런데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딘가요? 그렇죠, 영국. 영국은 자기 땅이 요만한데 식민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워낙 영국의 식민지가 여기저기 많아서요. 이거 먼저 문어발이죠. 잉글랜드 문어발. 그래서 정말
어딘가 영국 땅에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여기 보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끝까지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여러분 보시면 인도는 영국이 먹고요. 영국은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다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쪽 베트남 쪽. 그래서 베트남에도 바게트, 반미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 쿠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차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일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일본 역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죠. 자, 태평양의 섬들까지도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 영 돼 있죠? 푸푸푸, 뭐 이런 거. 이게 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많은 나라들이 뭐 거의 90% 이상 이렇게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도 바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부르는 말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막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막 이제 찝쩍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얘기해 보기로 해요. 여기서 안녕.